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초콜릿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은주의 초콜릿은 성도착증을 앓고 계시는 사연자분의 사연입니다. 성도착증은 다른 말로 변태 성욕장애라고 불립니다.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2세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변태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코너가 있기에 익명성이 기대어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자 옷을 입으면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여자 치마를 입고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하고 자위행위를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변태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성적으로 흥분이 됩니다. 저도 고치려고 여자친구도 만들어보고 결혼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성적 흥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여자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러한 취향을 고백하니 파혼하자고 하더군요. 그 후론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자가 되고 싶거나 동성애를 즐기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여자 옷을 입으면 미친 듯이 성욕이 올라옵니다. 저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누군가 이런 제 모습을 안다면 사회적으로 이룬 것들이 무너질 게 뻔하거든요. 이은주 원장님, 제가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네요. 도와주세요. 이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에게 일단 변태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인정한다는 거는 또 치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한테 제가 격려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여자친구한테 고백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을 했잖아요. 고백하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만 그런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원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착증, 즉 변태 성욕 장애의 원인은 자신 안에 있는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즉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충동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충동을 억제하게 되면 이분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게 되거든요. 사실 그 충동대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충동을 억제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충동대로 행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뭐 범죄도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왜냐면 이 충동대로 행동하게 되면 계속 이 욕구의 충족이 안 돼요. 더 큰 욕구, 더 큰 욕구가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현명한 인간이 그 찾아야 되는 길은 자유로워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원인은 제가 충동성이다. 그리고 이 충동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분들이 성도착증의 증상들이 이제 있는데 그 증상들은 보통은 사실 범죄로 연결될 확률들이 높아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분은 혼자서 이렇게 좀 성욕을 즐기는 이기 때문에 범죄랑 관련은 없지만 그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그 여름에 여자가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 부분에도 굉장히 성욕이 많이 올라와서 사진을 촬영을 하거나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면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성범죄가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그 굉장히 법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형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그 휘말리거나 이런데 속해면 굉장히 자신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착증, 변태 성욕장애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렬한 성적 흥분이 그 성적 공상이나 성적 충동 그리고 성적 행동으로 발현이 되어야 되고 이 행위가 진단 기준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진단이 내려집니다. 즉, 이 성적 그 공상이나 이 성적 충동이 그리고 또 이 성적인 행동이 일단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주신 분처럼 뭐 결혼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여자친구랑 이렇게 편안한 성관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직업으로 본인이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이 이제는 사무직이 아니라 뭐 본인이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도착증, 변태 성욕장애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 자체가 충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이제 성도착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는 억압도 아니고 당연히 그 욕구를 계속 표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그 가장 합리적인 거고 가장 치료적인 효과가 높은 거는 내가 그러한 상태라는 거를 알아차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서 성욕이 그렇게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려 주는 거죠. 알아차려 주고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걸어주다 보면은 그 성욕이 조금씩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고만 개선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수정도 같이 되어져야 돼서 성욕이 올라올 때 운동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를 뭐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도 이렇게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바꿔주는 것도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이런 분들에게 취해줘야 되는 태도는 사실 이런 분들이 고백하거나 또 이런 분들을 좀 비난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권해주는 게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특히 상담을 할 때 인지행동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사를 만나서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 그다음에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내가 그 성에 도착되어 있고 집착을 할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나한테 더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그 부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행동 치료를 권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착증, 즉 변태 성욕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너무 고치고 싶다도 있고 그냥 이런 상태라는 거를 상담사한테 위로받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로 고치고 싶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따라가시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인지행동 치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찾아가시고요. 그대로 냅두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정말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이 성도착증을 극복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그냥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가? 그거에 대한 먼저 점검부터 필요합니다. 성도착장애도 내가 생각을 바꾸면 성도착장애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질병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고 있으니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